컴파운드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는 원스텝용으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컴파운드고요. 컴파운드 이름은 D1 폴리싱 컴파운드입니다. D는 다이 마스터, 원은 제 이름이 박희원이에요. 이름이 원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D1. 아무 의미 없어. 그냥 D1 컴파운드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 제품을 만든 이유는 우리 기존에 뭐 맥과이어나 그런 원스텝용 컴파운드가 있었는데 걔가 뭐 품절이 되고 수입 금지가 되면서 쓸만한 애들이 찾아보면 몇 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들게 됐어요. 요거는 처음에는 뭐 한두 달 정도에서 만들어서 뭐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7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습니다. 공장들 샘플 받고 테스트하고 조금 더 연마제를 조금 더 넣읍시다, 뺍시다, 왁스기를 더 넣읍시다, 뺍시다, 그렇게 뭐 미세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어쨌든 이제서야 제 마음에 드는 요 정도면 이제서야 제품으로 나와도 되겠다 싶은 그 정도의 컴파운드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이 컴파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컴파운드가 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컴파운드는 페인트 표면을 관리하는 케미칼 중에 하나고요. 페인트 표면이 손상되었을 때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연마를 해서 손상된 표면이 안 보이게 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럼 우리 개념을 잡고 가야 되는데, 컴파운드가 우리 흔히 말하는 1000방, 2000방, 3000방, 4000방, 5000방, 7000방, 8000방도 있지만은 보통 일반적으로 1000방, 2000방, 3000방, 뭐 5000방 요 정도까지는 씁니다. 그럼 1000방이란 게 뭐냐? 이야기 쉽게 설명드리면 1000방이란 건 요 네모난 공간 안에 알갱이가 1000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갱이가 크겠죠? 그럼 2000방, 3000방은, 이런 3000방은 같은 공간 안에 알갱이가 3000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알갱이가 작다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연마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마무리용으로 우리가 광택, 이 정도는 광이 난다는 사람이 느낄 정도로 이 정도는 광이 난다고 하면 최소 3000방 이상급으로 하면 사람이 보기에 이 정도는 광이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자, 그런 거예요. 컴파운드는 이런 것들 다 샘플로 받은 겁니다. 뭐 요 작은 것들 있죠. 요 작은 것들은 주로 중국이나 그런 공장에서 받은 것들인데, 뭐 중국에서 받았다고 나쁘진 않은데 제가 이런 걸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이제 피드백이 들어갈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기서 연마제를 조금 더 추가를 하자, 3000방급을 조금 더 추가를 하자, 아니면 3000방급에 5000방급을 좀 추가를 해서 다시 보내달라. 그리고 뭐 연마제에 왁스기를 좀 넣자, 왁스기를 좀 더 빼자, 완전히 기름기 없이 하자, 뭐 그런 거 클리크를 조절을 할 때 굉장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뭐 중국에서 만들면 굉장히 더 싸게 만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국내에서 만들었습니다. 국내 공장에서는 조율이 굉장히 빠르고 해달라는 대로 너무너무 빨리빨리 대응이 돼서 뭐 국내 공장도 몇 군데를 거쳐왔지만 그래도 가장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데, 그리고 케미칼에 들어가 있는 재료를 좋은 걸로 쓰는 그런 데를 컨택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히스토리는 요렇고요. 뭐 이런 게 뭐 사실 뭐 중요하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테스트 판넬을 준비했어요. 요거는 판넬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크래치가 엄청나죠. 전체적으로 사포 작업을 한번 한 거예요. 일반적인 도장면은 이런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요거 가지고 복원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게 사포가 아니고 뭐 뭔가 묻혀놨을 수도 있으니까 세차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세차까지 한번 한 상황입니다. 뭐 사포로, 지금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포로 쳤지만은 우리가 도장면에 발생하는 스월 같은 거는 세차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죠. 스월은 손상입니다. 스월은 이물질이 묻어서 지우는 게 아니라 손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잡으려면 컴파운드를 어쩔 수 없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컴파운드를 써서 요걸 잡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일부분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요 패드로 작업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컴파운드는 너무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요 정도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업하실 때 컴파운드가 막 사방으로 튄다, 그러면 컴파운드 약이 너무 많은 겁니다. 조금 덜 뿌려서 하세요. 요거 작업하는 영상은 가급적이면 빨리 돌리지 않고 원래 속도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스크래치를 잡을 때는 조금 강하게 RPM도 조금 많이 쓰시면서 스크래치를 잡으셔야 빨리 잡힙니다. 자, 요 정도 맞게요. 자, 컴파운드 양은 하시다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조금 작게 하세요. 컴파운드가 많다고 잘 까지고 그러진 않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 컴파운드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컴파운드 양을 딱 적절하게 쓰시면 튀는 것도 없고 닦아낼 거는 많이 없고 굉장히 작업이 빠르게 끝납니다. 자, 지금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햇볕을 강하게 때리는 날에는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패드 가지고 한 번 더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근데 뭐 흰색 차량이나 요런 유색 차량 같으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검정색 차 같은 경우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 작업할 때는 스크래치를 잡을 때보다 약을 조금 작게 쓰셔도 됩니다. 요만큼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광택을 내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스크래치 잡을 때는 RPM을 빠르게 하시고요. 그리고 홀로그램이나 최종 광을 낼 때는 RPM을 천천히 하면서 부드럽게. 그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렇게 추가 작업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검정색 차들 있죠. 검정색 차 중에도 유성 도장, 그 중에도 혹시나 뭐 재도장 했던 판넬 있죠. 사고가 나서 도색을 다시 올렸다거나 하면 순정 도장보다 칠이 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패드를 돌리면 굉장히 균일하게 패드 자국이 남죠. 그게 태양에 비춰보면 홀로그램이라는 걸로 보입니다. 약간 울렁울렁하게. 그럴 경우에는 RPM을 약하게 그리고 부드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요 컴파운드는 우리가 많이 썼던 예전에 많이 썼던 맥과이어 컴파운드보다 조금 더 부드러운 타입이에요. 걔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요. 자,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죠. 일부러 스크래치를 좀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노출을 한 2스텝 정도 오버해서 찍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전동 드라이버도 없고 저런 광택 패드도 없다. 광택 패드 뭐 저렇게 하는 게 가장 편한 방법, 금방 하니까 편한 방법인데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되죠. 흔히 우리가 말하는 팔리싱, 팔로 하는 팔리싱을 해주셔야 됩니다. 팔리싱 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보통 팔로 할 경우에 이런 어플을 쓰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좀 더 거친 점원 패드 같은 거 쓰시는데 가장 팔로 할 때 좋은 건 그냥 수건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여드릴게요. 꼭 저런 수건 아니더라도 우리 이마트나 코스트코 파는 극세사 타올 있죠. 노란 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그런 거 쓰셔도 됩니다. 그거 이런 팔리싱 할 때 아주 괜찮습니다. 저렴하니 쓸만하죠. 이렇게 해서 빡빡 문질러 주셔야 돼요. 요거 문지르실 때는 굳이 뭐 이렇게 동그랗게 우리가 왁스 바를 때 이제 둥글게 왁스 바르는데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일자로 빡빡빡빡빡 문지르시면 돼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제가 스폰지나 이런 걸로는 잘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게 어느 정도 누르는 압도 있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때 마찰을 좀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스폰지로 하시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거 있죠. 컴파운드에 스폰지 컴파운드에 묻혀서 이렇게 왁스 닦듯이 닦았는데 안 되더라 하는 건 도장면에 눌러진 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빡빡 문지르셔야 돼요. 이거 테이프 접착제가 나와서 테이프 떼고 다시 할게요. 이런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뭐 스크래치가 그렇게 뭐 범위가 넓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팔로 하는 것도 괜찮죠. 굳이 뭐 장비를 사고 패드를 사고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하시는 게 작업은 가능합니다. 근데 부위가 조금 넓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래 빨듯이 빡빡 이제 눌러서 문질러 주셔야 돼요. 눌러서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이거 조금 오래 하면 측면 삼각근 굉장히 펌핑 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운동용으로도 괜찮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할게요. 자, 요게 팔로 문지른 팔리싱. 요거는 폴리싱. 요거는 팔리싱. 자, 손으로 해도 광택을 낼 수는 있어요. 지금 포커스를 이렇게 벌레가 날아다니네요. 요 팔로 작업한 게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기계로 작업한 거. 손으로 작업해도 광을 낼 수는 있는데 차 전체를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그만 스크래치 나는 부분에 뭐 사포를 어느 정도 치고 손으로 빡빡빡빡, 스폰지 패드보다는 그냥 극세사 타올에다 묻혀서 이렇게 빡빡 우리 빨래 하듯이 빡빡 문지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컴파운드 출시 기념으로 컴파운드 구매하신 모든 분들께 요 수건하고 어플까지 같이 드릴게요. 그렇다고요. 자, 이제 다음 상황을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우리가 자가도색을 하거나 했을 때 원하지 않는 부위에 페인트가 묻었을 때, 혹은 우리가 뭐 중공업이나 그런 공단 지역 근처에 주차를 했을 때 페인트가 날려서 도장면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것들도 이런 걸로 표면 정리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것도 작업이 가능해요.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없지만 있다고 상정하고 작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 히팅건으로 완전히 건조를 시키고 작업을 할게요. 자, 이렇게 페인트가 완전히 색상을 덮을 정도로 변했을 경우에는 사포로 샌딩을 어느 정도 쳐주셔야 되고, 그냥 요 정도 날림 있죠. 이런 거는 컴파운드로만 해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좀 많이 까야 되기 때문에 제일 강한 패드를 쓸게요. 이런 부분은 한 1000방 정도 컴파운드로 패드 큰 걸로 해서 약모로 해서 확 밀어버리면 굉장히 금방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장비가 또 많아지고 힘들어지죠. 이걸로도 뭐 시간만 조금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작업하실 때 패드는 너무 빠르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천천히 해서 열을 조금 먹여가면서 그렇게 작업하시면 돼요. 근데 RPM은 최고로 높여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뭔가 스크래치를 복원하거나 이런 페인트를 날리거나 하는 건 결국 도장면 어느 정도 까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RPM을 조금 많이 쓰셔야 돼요. RPM 천천히 쓰면 어떻게 되느냐, 뭐 안 되건 아닌데 엄청 오래 해야 되죠.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약이 좀 부족해서. 자, 이렇게 페인트가 다 날라갈 때까지 쭉 작업을 해줄게요. 그리고 요 컴파운드 안에 뭔가 특정 약품을 녹이는 케미칼이 들어있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뭐 연마제와 도장면을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간을 투자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예전에 밤에 언젠가 모르겠는데 12시 넘어가지고 TV를 틀는데 홈쇼핑에 무슨 이게 요런 거 파는 뭐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거기 라카 뿌려놓고 약을 뿌리기만 하니까 그 라카 페인트가 없어져 버려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건 일종의 트릭인데 그런 부분은 나중에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런 것도 일종의 뭐 트릭이죠. 재밌습니다, 그런 것도. 자, 이렇게 하시면 페인트 있는 부분이 좀 날아갔죠. 이런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혹시 묻은 게 있다, 그러니까 빨리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까지 복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 사실 거의 없지만 살짝 페인트가 날려서 도장이 붙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번씩만 정리해 주셔도 금방 잡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많이 묻은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샌딩을 쳐서 잡아야 됩니다. 보여드릴 내용이 많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4000방 정도 급의 사포로
사포로 좀 쳐서 작업하겠습니다. 이런 거 작업할 때 너무 강한 사포로 치시게 되면 저는 페인트는 빨리 벗길 수가 있는데 그 사포로 인해 발생하는 스크래치를 잡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샌딩할 땐 항상 습식으로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표면이 곱게 갈립니다. 그러니까 균일하게 갈려요. 균일하게. 건식으로 작업하게 되면 사포 알갱이나 페인트 알갱이들이 특정 부분에 뭉쳐서 일부분 랜덤으로 깊은 스크래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습식으로 이렇게 작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페인트를 어느 정도 지워 주시고요. 이건 한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시다가 기능이 떨어지면 그때 버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샌딩하면 페인트는 다 지워졌는데 사포에 의한 스크래치가 남아있죠. 이런 스크래치. 이런 스크래치를 조금 더 고운 사포로 해서 스크래치 깊이를 조금 낮추겠습니다. 영상 초반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포도 마찬가지예요. 뒤에 있는 숫자가 높을수록 고운 사포, 뒤에 있는 숫자가 낮을수록 거친 사포, 알갱이가 큰 사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00방 사포로 생긴 스크래치를 6000방으로 만들어주는 거, 6000방의 스크래치로 만들어주는 그런 작업이에요. 그 다음에 작업하는 거 똑같습니다. 아까 광택 내듯이 똑같이 작업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하시고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한 번 더 작업해 주시고요. 이 작업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 잡을 때는 RPM을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RPM을 천천히 부드럽게 누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뭔가 찝찝한 게 보인다 그러면 제일 부드러운 패드로 RPM을 낮춰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거죠. 이제 패드도 종류가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있죠. 그리고 컴파운드도 종류별로 따지자면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도장면도 여러가지 타입의 도장면이 있습니다. 도장이 좀 강한 놈들이 있고 약한 놈이 있고, 수성 도장이 있고 유성 도장이 있고, 그리고 뭐 라카로 재도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커버한다 그런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패드와 여러 종류의 컴파운드 그걸 조합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나마 그 복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하고 해서 원스텝용으로 만들어 쓰는 겁니다. 그나마 혼란을 줄이기 위한 한 방법 중에 하나죠. 자, 지금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뭐 적절히 사포랑 같이 작업하면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운전석 손톱 자국 같은 거 있죠. 지금 검정색 차라 잘 안 보이는데 조금 노출을 조정해서 작업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흰색 차는 훨씬 잘 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얘도 컴파운드 약간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영상 찍었을 때 보여드리는 거는 흰색 차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집에서 사용하는 치약 있죠. 치약 가지고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광택을 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요 안쪽 부분은. 근데 검정색 같은 경우에 치약으로 하면 약간 민감하신 분들, 그냥 뭐 대충 타지 하시는 분들은 절대 느낄 수가 없어요. 민감하신 분들은 요 치약으로 하니까 광이 살짝 죽네 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하죠. 이 손톱 자국은 뭐 그렇게 스크래치라고도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자국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건으로 간단하게 마셔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상황을 보시죠. 자, 요번 상황은 페인트 클렌저, 우리 뭐 패클이라고 하는 대용으로 쓰는 방법인데, 이런 부드러운 어플에다가 살짝 이렇게만 문질러 주셔야 돼요. 패클이라는 게 예전에 뭐 패클이라는 게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뭐 패클이라는 뭐 제품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뭐
흰색 차 주로 밝은색 차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패클이라는 게 굉장히 고운 컴파운드 3000방 이상급의 컴파운드에 유분을 엄청 때려 넣으면 그게 패클이 됩니다. 이 컴파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하시는데 뭐 수건에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저렇게 부드러운 어플 가지고 부드럽게 작업하시면 흰색 차 같은 경우는 도장면에 때를 쉽게 벗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쉬운 작업이죠. 그냥 두루두루 쓰는 거죠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차 산지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됐습니다. 스크래치나 때 같은 게 없네요. 패크를 쓸 정도로 상태가 나쁘진 않네요. 흰색 차는 오래되면 이게 때가 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지금 이 잡티 같은 게 이게 카메라에 잘 안 잡히네요. 지금 뭔가 패클처럼 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차는 그렇게 상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패클 보여드리는 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상태 안 좋은 차 가지고 패클처럼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라이트 복원하는 거 있죠. 예전에 라이트 복원하는 것도 요 컴파운드로 같은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요걸로 유막 제거를 한다. 유막 제거를 하긴 조금 약해요. 유막 제거를 하시려면 여기다가 산화세륨 있죠. 그거로 약간 타서 그렇게 쓰시든지, 요거 단독으로만 하시면 손으로는 힘들고 기계로 하시면 가능하지만 뭐 그런 정도의 연마력입니다. 유막 제거는 산화세륨 조금 타서 그렇게 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다시피 이걸 어디다 쓰니 정리하면 스크래치 제거, 스월 제거, 홀로그램 제거, 페인트 클렌징 대용으로 쓸 수도 있고요. 산화세륨을 첨가해서 유막 제거제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핸들 손잡이 뭐 그런 거 간단한 제거로도 쓸 수가 있고요. 뭐 이래저래 두루두루 요리조리 다 사용하실 수 있다.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컴파운드 유통기한은 따로 없습니다. 이 컴파운드 뿐만 아니라 다른 컴파운드도 유통기한이 있진 않아요. 단 한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얼지만 않으면 됩니다. 차 내부에 넣어놓으면 뭐 어지간하면 얼진 않고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얘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하면 얼진 않아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얘는 엄청나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컴파운드는 이제 쓰실 수 있으시겠죠. 굉장히 심과 혀를 기울여서 만든 D1 폴리싱 컴파운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출시 기념으로 컴파운드 구매하시면 수건과 어플 같이 넣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영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